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DB 하이텍 차량용 반도체 진출, 현대차도 매그나칩과 진출,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반도체 주도권 진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의 품귀 현상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가면 갈수록 늘고 있고, 이제 반도체 하나가 하나를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반도체가 여러 개의 반도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반도체 이제 진화가 시작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금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DB 하이텍이 차량용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점찍고 사업 진출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DB 하이텍 차량용 반도체 진출입니다. DB그룹이 제조 부활의 역할을 맡은 지금 DB 하이텍이 새로운 먹거리로 차량용 반도체를 점찍고 나서고 있습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DB 하이텍은 차량용 반도체로 주로 사용되는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착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로 각광을 받고 있고, 특히 전력 반도체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높은 온도와 높은 열, 그리고 높은 전압에서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반도체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에 특히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반도체의 경우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대한 DB 하이텍의 의지는 지난 28일 개최된 반도체 연대 협력협의체 출범식 비공식 간담회에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날 최창식 DB 하이텍 부회장은 차량용 반도체와 스마트 센서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업계 간 연대 협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개발 단계부터 수요 기업이 참여해서 안정적인 양산 기반까지 구축할 수 있도록 수요 연계형 국책 사업을 확대하고 서플라이 체인 구축을 지원해달라고까지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DB 하이텍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 진출을 모색하면서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직까지 국내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 초기에 신속한 기술 개발과 수요 공급처 간 협력 관계 구축, 그리고 생산시설 증설에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은 지금 위상이 그렇게 높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NXP를 인수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ST 마이크로 이러한 회사들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죠. 차량용 반도체는 전방산업 특성상 정보기술용 제품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제품 안정성, 왜냐하면 사람이 타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삐끗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맞춤형 설계 주문, 장기간 협력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각 차량마다 이 들어가는 크기가 각기 제각각이기 때문에 맞춤형 제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차량용 반도체 진출이 유력업체로 떠올랐던 DB 하이텍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전략물자로 떠오른 차량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DB 하이텍이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산업 진출이 가장 유력한 업체로 꼽혀왔어요. 왜냐하면 DB 하이텍과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 팹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특성상 낮은 단가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은 보통 8인치 웨이퍼 팹을 사용하고 있는 그 차량을 지금 반도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DB 하이텍이 가장 유력한 업체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7나노나 6나노나 5나노 제품들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과 나왔고, 요즘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는 반도체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이제 7나노, 6나노, 5나노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TSMC와 지금 삼성전자가
이것과 더불어서 테슬라와 지금 구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제품들이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8인치 웨이퍼배에서 사용하고 있는 26인치 아니면 50인치 이상의 26나노, 28나노, 뭐 16나노 이러한 그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10인치 웨이퍼 팹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력 반도체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가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그 고성능의 것이 아니라 더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견딜 수 있는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는 반도체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반도체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기존 업체들의 진입을 막았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부가가치가 너무 높지 않아요.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DB하이텍이 차량용 반도체로 적용하려는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반도체의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투자 요인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미 지금 DB하이텍과 같은 경우는 8인치 웨이퍼팩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진출이 더욱더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반도체의 경우 중국이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육성하고 있는 반도체예요. 차세대 먹거리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SMIC를 통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면 차량용 반도체를 반드시 한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차량용 반도체에서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반도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을 떨쳐버리고 한국이 반도체 분야,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도 엄청난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은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반도체로 진군을 하면서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점령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먼저 시도를 하고 먼저 성공을 한다면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능력은 대단합니다. 대단한 이 실력을 가지고 한다면 중국을 완전히 까부실 수가 있어요. 중국을 까부시면서 이 분야에서의 선두, 탈환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것이죠. 이에 우리도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반도체의 진군이 필요했는데 DB하이텍이 차량용 반도체로 접근을 하면서 차세대 반도체로의 진군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대비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전력 소모량이 많으면서 안정성이 중요한 차세대 자동차 핵심 부품으로 지금 꼽히고 있죠. 전기차의 경우 기존 실리콘 반도체 대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를 사용할 경우 전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적용은 점차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특성상 고전압과 고열을 견디는 능력이 커서 소형화가 가능해요. 소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도 작아져서 이를 통해 배터리 효율을 적게는 5% 그리고 많게는 10% 가까이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반도체로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그리고 전기용 자동차 반도체로의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30% 수준의 전기차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채택률은 2025년에는 60%까지 60%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제 점차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로 되고 전체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고열을 견디고 그리고 고전압을 견디는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실리콘 카바이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야, 특히 고전압과 고열을 견뎌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반도체가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업계에서도 이번 DB하이텍의 차량용 반도체 시장 진출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김양평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의 경우 차량의 주요 부품인 만큼 지금까지 완성차 업체들은 새로운 업체의 제품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새롭게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의 검증 과정도 단축시켜야 된다라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 DB 하이텍이 차량용 반도체로 진출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DB 하이텍과 같은 경우는 증설을 통하지 않은 기존 라인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DB 하이텍은 당장 신규 라인 증설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웨이퍼는 8인치 웨이퍼가 지금 가장 큰 웨이퍼예요. 보통 6인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8인치 웨이퍼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8인치 웨이퍼 공장을 가지고 있는 DB 하이텍의 경우 이 적용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12인치 웨이퍼까지 만들어졌다면 DB 하이텍도 10인치 웨이퍼까지 이것을 늘려야 되고, 아니면 삼성전자로 넘어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실리콘 카바이드나 아니면 지라갈륨과 같은 경우는 10인치 웨이퍼가 없기 때문에 지금 DB 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그 기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성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DB 하이텍 관계자는 현재 공정 개발에 나선 상황으로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하면서 향후 고객사 수주까지도 2,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이고, 이것을 개발을 통해서 협력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현대차와 그 개발 협력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와 관련한 신규 라인 증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기존 라인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DB 하이텍의 차량용 반도체 진출, 이것은 그룹 차원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김남호 DB 그룹 회장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달에 취임 후에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를 위한 성장 발판을 하나씩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제조 부분의 역량 강화를 약속했는데, 그중 하나가 DB 하이텍의 차량 반도체 진출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김 회장은 지주회사인 DB INC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DB 하이텍의 계열사 임원 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경영을 총괄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김 회장이 DB 하이텍에 가지고 있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김준기 전 DB그룹 창업회장도 올해부터 DB 하이텍에서 경영 자문 역할을 맡아서 DB 하이텍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DB 하이텍과 같은 경우는 장기간 적자를 이어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DB 하이텍을 매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 매각 소식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부족 사태, 이것과 더불어 그룹 내에 캐시카우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캐시카우의 역할이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몇 년 후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내년까지 8인치 파운드리 공급 부족으로 판가 인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DB 하이텍의 실적 상승세도 지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DB 하이텍을 굳이 DB그룹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증설은 꼭 필요한 상황이죠. 신도연 신한금융투자연구위원은 전방업체들은 8인치 파운드리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8인치 파운드리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이면서, 지금 8인치 웨이퍼 팹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나 아니면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DDI, 그리고 전력 반도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필요한데 지금 이 물량이 굉장히 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DB 하이텍은 작년 2분기부터 2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시현하고 있으며, 과거 대비 강력한 체력을 향후 수년간 향유할 전망이라고 지금 그 연구위원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하나예요. 현대차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로 진입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매그나칩과 같이 진출하는데, 특히 매그나칩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 팔린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제재로 지금 팔리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팔리지 않고 국내에서 매그나칩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가 매그나칩을 인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왔죠. 현대차가 매그나칩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 진출. 현대차도 차량용 반도체에 진출합니다. 이를 위하여 매그나칩과 협력을 하죠. 지금 보시면 현대차그룹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일지라고 했는데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현대 오토론을 설립을 하고 엔진 제어기용 반도체 개발을 착수를 했고 2020년 5월달에 현대차와 현대 오토론 반도체 공동 개발 랩 개소 그리고 현대 모비스와 현대 오토론 반도체 부분 인수를 하고 그래서 현대 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선언을 했던 것이 2021년 3월입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에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 중이고 이 개발한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개발하는 것을 파운드리로 넘겨야 되는데 이 파운드리 회사를 제일 처음 지목했던 것이 매그나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매그나칩과 함께 개발하는 칩도 DB 하이텍과 같은 실리콘 카바이드를 이용한 차량용 반도체라는 것이죠. 9월 3일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의 첫 제품으로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전력 반도체 이게 700에서 1200V를 견디는 이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해서 양산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이죠. 설계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맡고 제조는 매그나칩 등 복수의 업체와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 한 회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DB 하이텍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개발될 반도체는 그간 독일의 인피니온에서 전량 수입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현대차가 개발 중인 전력 반도체는 구동 모터에서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는 핵심 부품인 파워 모듈에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차세대 소재를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동차업계에서 이전까지 기본적으로 보통 지금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의 반도체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고열, 고전압 이러한 것들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압에도 견뎌내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15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의 특성상 150도를 넘어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죠. 이렇기 때문에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의 반도체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보다시피 30%가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이고 이제는 전기차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의 그 반도체가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실리콘 카바이드와 같은 경우는 고전압, 고전류, 고온에서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700V 이상 고전압 시스템을 쓰는 전기차 전력 효율을 올리는데 적합하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거의 대부분이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의 반도체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항을 줄여야 되고 그만큼 또 열 발생도 줄여야 돼요. 저항을 줄이게 되면 열 발생이 줄일 수 있거든요. 또한 발생할 열을 잘 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실리콘보다 단가는 비싸지만 실리콘 대비 전력 손실 감소량이 약 5%에서 6%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 소모량이 적어요. 이렇기 때문에 또한 소형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10% 정도의 연비 향상 효과가 나옵니다. 지금 전기차와 같은 경우는 전기 모터로 계속 돌아가죠. 전기 모터로 돌아가는데 전력이 중간에 새버린다면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리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실리콘 카바이드 계열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는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지난 2018년 모델 3에 그리고 도요타도 2세대 연료전지 전기차 미라이에 실리콘 카바이드의 반도체를 적용하고 있죠. 현대차는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의 주 구동 모터인 후륜 모터의 인버터의 인피니온에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력 반도체 개발은 인피니온의 전량 의존해온 기술을 이제는 한국 기술로 내재화했다. 스스로 내재화했다. 라는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은 기술 장벽도 높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전략 기술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선진국들만 독점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기술을 만들어서 중국 내에서 많은 자동차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수입하지 않고 쓰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별히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전체 자동차의 30%를 쓰고 있는데 이제 전기차로 변하면서 60%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30%에 60%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가 벌써 10배 이상 올라가고 거기에 60%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10배에 2배. 이렇게 되면 거의 한 20배 이상? 예,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더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전기차 시장은 예상보다 지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기차 업계도 반도체 수요 예측을 이제 실패를 하면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는 이제 품귀 현상을 넘어서 공급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아예 만들지 못하는 상황까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기존 내연 자동차는 한 대당 보통 200개에서 300개의 전력 반도체를 탑재를 했다면 미래차인 전기차나 수소차에서는 최소 2000개 이상의 반도체가 쓰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많으면 10배, 많으면 10배 이상의 반도체가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지라갈륨 반도체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현대차 그리고 DB 하이텍 이런 회사들 특히 현대자동차의 설계 내재화를 굉장히 반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파운드리 역량까지 확보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DB 하이텍이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반도체 사업의 진출은 아주 크게 환영받을 일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최근 기능별 고성능 칩으로 통합이 예상이 되면서 70%의 시장 점유율로 1위에 오른 TSMC의 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린 게 뭐냐면 기존의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내연 기관차의 경우에는 200개에서 300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숫자가 전기차로 가면서 2000개 이상으로 최소 2000개 이렇게 되면서 이 반도체의 수량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반도체의 수량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기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반도체끼리 서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묶는 역할을 해서 하나의 반도체에서 하나의 기능밖에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의 반도체에서 두세 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이러한 반도체의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는 이러한 시점이 돼요. 이렇게 되면 2000개가 들어갈 것 이제는 600개, 700개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것에 필요한 것이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반도체가 지금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자동차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 강자는 누구예요? TSMC입니다. 이 TSMC가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70%를 주물락주물락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자동차 반도체에서 TSMC의 영향력은 이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그 영향력이 되게 클 것이다. 그러면서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차량용 반도체를 위한 공장을 증설하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난징에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TSMC의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같은 경우도 SMIC를 통해서 지금 미세 공정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EUV 노광 공정이 아예 미국의 제대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SMIC와 같은 경우도 차량용 반도체로의 그 힘을 많이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로 힘을 많이 싣고 있으면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실리콘 카바이드나 그 지라갈륨 반도체를 더욱더 개발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에 힘을 싣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다른 실리콘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언급했다시피 700V 이상에서는 오작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압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체도 그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의 그 선두 따라잡기를 하겠다라는 의도이죠.
그런데 한국도 이것에 대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그리고 지금 DB하이텍 이러한 곳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의 해외 경쟁자들이 이러한 그 TSMC의 주도하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됐죠. 이번에 TSMC가 충분한 용량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됐고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 프랑스나 이 그 외교 담당자들이 대만에 가서 조아리고 물건 좀 달라 하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완성차와 파운드리 간 협력이 노골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로 넘어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포드, GM 이곳과 협력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할 예정이고 TSMC 대신에 그리고 추가 공정 설립이 필요 없는 기존 공정에 차량용 제품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금 9개월 내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도 도요다가 제일 큰 자동차 회사죠. 도요다와 덴소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르네사스 지분 투자 및 팹리스 합작사인 미라이즈를 설립을 했으며 정부 주도로 공급망 위험 관리에 나서고 있는 현 상황이죠. 한국 정부도 DB하이텍의 차량용 반도체 진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 R&D 기술을 상용화 지원이나 국책 R&D 참여와 같은 요청이 올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B하이텍이 요청한 인력 양성 분야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죠. 앞서 정부는 삼성 카이스트 계약학과 개설 합의도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력 양산 예상을 3배 이상 확대를 해서 DB하이텍이 원하는 차량용 반도체 인력 양성을 돕겠다라는 계획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DB하이텍이 만약 라인 증설에 나서게 될 경우 국내에서는 인허가 등 규제 문제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 DB하이텍이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에 대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로 지금 진출을 한다. 이 진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다. 그리고 현대차도 매그나칩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를 진입을 하고 그리고 물론 현대차가 DB하이텍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매그나칩도 지금 중국계로 넘어가지 않을 상황이에요. 않을 상황이라면 이를 지금 현대차가 지금 매그나칩과 같이 연합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인수를 해서 여기를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